뒤에서 받쳤는데 그 전까지는 110에 몇 이랬는데 교통사고 나와서 카이로프랙터 오피스에 가서 재니까 200에 몇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계속 200이 얼마라고요? 네, 약 안 먹으면 약 먹고도 그 벌써 10몇 년 전에 약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170에 얼마 200 넘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컨트롤이 돼서 이제 150에 뭐 한 90, 150, 80. 교통사고가 뭐 심하게 나지는 않았죠?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뒤에서 받쳤는데. 충격이죠 그냥. 네, 그래서 키드니가 뭐 어떻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거 다 했어요. 검사했는데 괜찮았어요?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데 혈압이 안 떨어지는데 몸진 일이 됐어요. 건강생활 정말 그대로 잘 먹고요. 현미밥에 운동도 하고. 일단 제가 오후에 여기서 강의할 때 혈압을 낮추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 흉부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많이 봤죠. 지금도 부지기수로 보는데 혈압이 안 떨어지는, 컨트롤이 안 되는 혈압은 없어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콩팥에 병이 있거나, 그러니까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무슨 원인이 있어야지 생기는 고혈압은 그 원인을 없애기 전에는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닌 본태성 고혈압, 이유 없이 그냥 나이 들면서 오는 고혈압들은 100% 치유할 수가 있어요. 꼭 약은 먹어야 되지만 약을 먹어가면서 완전히 치유를 시키면 돼요. 내일 더 자세히.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많이 있지만요. 지금 제가 여기 가서 벗어나는 거는요. 제가 평상시에도 그랬어요. 다리 밑, 무릎 밑으로 너무너무 시려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시리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제가 그러면은 뭐 이제 핫팩도 되고 뜨거운 물에다가 소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발부딪히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냥 컨트롤 좀 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그러니까 되는데 여기 와서는 그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찬물 먹어야지. 뭐 쏙할 때도 없지. 또 운동도 내 맘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런 건지. 만성 통증은 셋째 날 제가 하거든요. 만성 통증이요? 만성 통증에 관해서는 셋째 날. 근데 그 통증이 아닌데요. 막 싫어요. 추워요. 글쎄, 그게 이제 감각이니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셋째 날 강의를 들으시고 감을 잡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밤에 잠을 좀 자고 싶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갑상선 기능 검사는 해보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아마도 관절염 확인도 했고요. 관절염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런 거는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 여름에도 너무 춥고 그래서. 시다는 게 통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요. 시큰거린다, 화끈거린다. 어떤 분들은 뜨겁다고 그래요. 화끈거리는. 그거 다 통증의 일종인 거예요. 그 감각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간 셋째 날 자세히. 근데 이 볼 있죠? 발에 발바닥에 볼 앞에 볼이나 거기가 거기는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워킹을 하고 올다리 이렇게 되고 많이 워킹을 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근데 그것의 일인가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질문과 대답은 셋째 날 더 하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들. 저는 저 당뇨는 아닌데요. 프리 당뇨라고 하는데 아마 저 강의 중에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근데 저희 남편인데요. 네. 저희 남편은 자꾸 그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 벌써 그래서 막 운동하고 스파스도 거치고 별거 다 뭐 한약이 좋다고 해서 한약도 먹고 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쑤시고 아프고 그러는데. 여기 같이 안 오셨어요?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다. 내일 모레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또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어요. 예. 뭐 엉덩이 아픈 이유야 뭐. 뭐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 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그러니까 엉덩이에다 그거를 그게 몸을 문제인 거예요. 대고 그냥 비비고.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걸 누구는 어떻게 알고 부르면 낫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부르면 뭐 갑상선도 난다고. 세상엔 도사들이 너무 많아요. 별거 다 봐가지고 안 하는 게 없지 하는데 아직 지금 3개월째인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정확한 진단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잘 기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구체적으로 기술을 못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고르는 것만 했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아프세요? 예? 그 대답의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쿡쿡 쑤시세요? 욱신거리세요? 뭐 덜하게 아프세요? 샤프하게 아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루 중에 언제 아프세요? 또 어떻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또 안 아픈 요소가 있어요. 그 아픈 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걸 거라고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또 스페시픽한 질문을 하고 찾아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프다 그러면 점쟁이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그건 허리야, 그건 척추야, 디스크야, CT 찍어봐야 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꽝이 많아요. 검사에. 하여간 결론은 그날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 슬슬 시작을 할까요? 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LDL이 만약 200이 넘는 한 236 이상 되는 고수치면은 그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거는 음식으로는 안 되고 운동으로 안 되고 약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DL이 너무 높으면. 일단 약을 먹어야 됩니다. 불이 나면 불은 끄고 가야죠. 이제 아주 참 이해시키기가 제가 어려운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LDL이 그러면 다냐? LDL이 다냐? LDL만 다 잡으면 끝난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LDL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할 당뇨가 그 얘기예요. 혈당 수치만 정상 범위로 만들면 아무 문제 없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측면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다고 약을 안 먹고 생활치료를 해서 치료하면 되겠는가? 그것도 다 올바른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려요. 생활치료는. 그리고 생활치료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활치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인이 생활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약을 쓰면서 원인을 더 찾아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식생활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스트레스가 레벨이 어떤지, 그 다음에 가족력이 어떤지 뭐 이런 것 잘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3번 정도는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 한 번 한다는 얘기는 20분간 3회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뭐가 잘못된지를 찾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따르면은 분명히 좋아져요. 그동안의 약은 써야 됩니다. 당연히. 약을 쓰는 문제도 부작용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이 뭐 한 5-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바꿔가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약 용량도 조절하고 먹는 시간도 조절하고 해서
맞춤형으로 해야죠. 그 LDL이 이게 뭐 콜레스테롤 치수 말하는 건가요? LDL이라는 거는 LDL 자체가 콜레스테롤은 아닌데 라이포프로테인이죠. 말하면 이 지방 단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L은 low density,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작은, 그다음에 high HDL이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high density. 그게 뭘 하냐면 콜레스테롤을 피 속으로 운반해 주는 거예요. LDL이. 그다음에 HDL은 반대로 간으로 빼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밸런스도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간으로 빼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걸 다 걸러서 간에 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에 있으면 혈관도 막고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콜레스테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얘기는 내일 또 잠깐 나옵니다. 심장 얘기, 고혈압 얘기 나올 때 심장병 얘기. 그래서 오늘은 대사장애가 되겠는데 대사장애가 뭔지 아시겠어요? 대사장애. 신진대사.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의 장애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게 아니라 이 병명을 붙인 지가. 왜 신드롬이라고, 증후군이라고 그러면 신드롬이에요. 저 나무에서처럼 과일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열려서 신드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 이름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시다. 이 나무의 뿌리는 복부비만이. 나무가 뿌리만 없어지면 그 나무는 살 수 없어요. 대사증후군은 근본 원인이 복부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다 그러면 이 복부 비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과실은 저렇게 여러 가지가 열려요. 보시다시피 암 또는 우울증까지. 그래서 뱃살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더 먹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더 먹고 야식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리지한 푸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따 나오지만 뱃살에서 호르몬이 6가지가 나와요. 그냥 뱃살은 그냥 그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호르몬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사는 거. 이 건강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사장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캐나다 같은 경우 그 질병으로 죽는 5대 질환, 사고 말고, 사고에는 교통사고, 일하다가 사고, 자살하는 사고, 이거 빼놓고 5가지 사망 원인에 전부 다 대사장애가 관여한다고 보면 돼요. 그 대사장애의 뿌리는 비만이라는 거고, 복부비만, 복부비만이 암도 일으키고 심장병, 중풍 일으키고 당뇨 당연히 일으키고 복부비만이 또 고혈압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비만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당뇨병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당뇨는 성인형 당뇨, 즉 제2형 당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들이 선천성으로 생기는 당뇨하고는 전혀 원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일단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당뇨병이 유전될까요? 된다고 얘기해요. 생활 습관. 당뇨병 불치병인가요? 아니라고요? 네, 일부에서. 당뇨병 낫는 분 보셨어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아까 그 당뇨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죠. 혈당이 높기 때문에 공복감이 안 생길까요? 더 생기죠. 항상 배고파. 탄수화물은
덜 먹고 단백질을 먹어야 혈당이 유지될까요? 그게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심에 있는 채소가 곡류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음식을 왜 이거를 지목해서 완전 희생양을 만드느냐? 그게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기저에는 뭐냐면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단백질, 프로테인,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칼보 이거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더 웃긴 건 우리가 고기를 먹든 지방 성분을 먹든 결국은 글루코스, 탄수화물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쓰여요. 그걸 모르면 이 심지어 젊은 애들이 운동하는 애들이 프로테인 가루를 이 바켓스에 사둔 걸 갖다 먹어. 맞습니다. 운동한다고 근육 생긴다고. 예. 그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는 게 그거 먹으면 간에서 결국은 프로테인을 글루코스로 만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아미노에이시드로 만드는 거예요. 간은 2번 일하느라고 죽어나요. 그거 먹는 애들 간 기능이 떨어져요. 심한 애들 한 달까지 와서 오는 애들 와서.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기본 생리도 전혀 모르고 마치 이런 거에 무릎 안 좋으면 소 도가니 먹어라. 소 도가니가 거기로 가나요? 이것처럼 헛맹랑한 게 없잖아요. 이런 아주 단순 무식한 이 개념 때문에 그런 돈벌이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부채질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요. 너 운동하는데 근육 생겨야 되니까 단백질 먹어.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 당뇨 환자들 단백질 먹어라.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 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과연 같은 맥락으로 과일은 달기 때문에 당뇨한테 해로운가? 한번 이 문제도 제가 명약관연하게 들어오십시오. 원원하는 거니까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원원하는. 모노나인? 230. 조강민. 네? 230. 원어나이는 소그룹. 다른 소그룹인 거. 조강민 장로님. 아, 전적이더라고요. 영상하는 데. 예, 아, 이쪽. 네. 예.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다음에 혈당을 완벽하게 유지하면 당뇨 합병증도 예방되고 정상인하고 똑같은 수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대 의학의 맹점이 숫자 노름이에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LFT 숫자,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의 수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CT 결과, 몇 미리, 뭐 이런 숫자 노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RPM이 얼마고, 뭐 프레셔,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고, 그렇게 우리는 간단한 존재가 아닌데 이거를 자꾸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당뇨병이요. 이 미국의 지도에 당뇨병 유병률 지도입니다. 2004년, 이게 아주 먼 옛날도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동부 남해 쪽으로 플로리다 그 근처로 해가지고 진한색일수록 당뇨 유병률이 높은 거예요.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당뇨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중부에서 저 동쪽으로 확 쏠려 있죠. 그렇던 게 불과 6년 만에 전역에 저렇게 퍼졌어요. 이거는 예방학자들이 당뇨 발생률을 정확히 인구 대비 만든 그래프예요. 그렇다면 당뇨는 저렇게 미국이 적화 통일되듯이 번지느냐 이거예요. 당뇨는 전염병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왜 그래?
그만큼 식생활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좋아지는데 영양제는 더 많아지는데 도대체 왜 당뇨는 저렇게 전국에 확산되는, 이건 미국의 예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GMO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계도 저런 식으로 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를 이해하시려면 기본 생리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저희 무슨 비빔밥, 돌솥 비빔밥에 그걸 우리가 잘 씹어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서 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는 하는 일은요, 씹어주는 일만 해요. 여러분이 안 씹은 위가 씹어야 돼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위가 어떻게 씹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깍두기를 먹었다고 칩시다. 깍두기를 몇 번 씹고 삼키실 것 같아요. 깍두기가 1cm 크기를 깍두기를 드시면 5번. 몇 cm쯤 된 게 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콩알보다 훨씬 더 커요. 생무 아니에요. 이거. 삶은 무도 아니에요. 깍두기가 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될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 우리 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분해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위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요, 빨래 짜듯이 짜요. 위에 근육은 세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3차원적으로 짜요. 그래가지고 자기 벽에다 대고 그 깍두기를 비벼요. 거기에 이제 염산이 들어가지고 그걸 화학적으로 무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흐물흐물해서 돼야지만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씹고 꼭 배가 아프면 소화 안 된다. 왜 배가 아프냐? 속이 쓰리다. 100% 얘가 안 하는 일을 걔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요, 얼마나 무관심한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만 사랑하면 자기 혀만 사랑해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많이 먹고, 급하게 빨리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안 씹고, 이제 혀 위주로만, 감성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은 죽어나는 거예요. 위장부터 해서 간까지. 밤늦게 맛있다고 먹고 나는 자요. 기분 좋게. 간하고 위는 밤새도록 이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이라면은 주인이, 사장님이 오후 5시에 딱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이만큼을 줘요. 집에 가서 이거 해와. 그 회사 다니겠어요? 하루가 아니고 매번 집에 가서 밤 12시 넘게까지 일하고 해가지고 오면 또 일이 또 쌓여 있어요. 아침에. 못 견딥니다. 여러분. 간도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위장병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즐기고, 내 입은 즐기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요. 이게 난데요. 이게 내 건강인데 얘를 무시해놓고는 왜 나는 병이 생겼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기본 어나토미부터 시작해서 생리 이런 걸 잘 아셔야 이해를 해야지. 아하,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래야지 이제 생활이 자꾸 변해요. 그럼 그런 병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12지장부터 시작해서 소장에 오면은 이렇게 벽이 융기가 있어요. 융단처럼 이렇게. 왜 융기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놀기 위해서. 라디에이터가 막 이렇게 날이 있듯이 들쭉날쭉. 자, 보세요. 이게 재밌는데요. 저렇게
서페이스가 표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게 순식간에 지나가도 흡수될 게 다 흡수되는 거예요. 저렇게 흡수가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피 속에서 간을 통과하죠. 글루코스가 장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인슐린이 작용을 해가지고 인슐린이 하는 일은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지방 세포에도 저장하고 근육에도 저장하고 간에도 저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두 군데 저장을 많이 해요. 인슐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로 가지고 우리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이런 게 일어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 세포가 잘 유지돼야 치매도 안 오고 나이 들어서 총명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인슐린이 이거를 분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주는 교훈 첫째, 안 씹으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이거는요, 여기에 아주 0.1mm를 떼는 조직에 여기는 핏줄이 있고 이 안에 핏줄이 있죠. 이렇게 윤기가 있으면 그 속에는 핏줄이 흘러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의 그 속에 빈대, 대장 그 소장 속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이렇게 장벽을 통과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 개의 관문이 있어요. 검문소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이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얘네들이 볼 때 이게 당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좀 늦게 통과시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전을 망가뜨리는 놈이 있어요. 바로 이 소듐이라고 하는 소금기예요. 소금기. 소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3.5배에서 4.5배. 젊은 직장인들은 6.5배를 먹어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한계치의 6.5배를 먹어요. 노스 아메리칸들은 3.5배 먹어요. 평균치. 그렇게 먹는 소금도 흡수되는데 소금이 들어오면 글루코스를 무사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당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뇨 환자는 무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이 치솟는 분들, 밥 먹자마자 자꾸 당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은 소금을 철저하게 뺀 음식을 먹어요. 그러고만 해도 혈당이 확 좋아져요. 박사님, 소금 양을 5g 내지 6g 먹는다는 그게 맞습니까? 소금 얘기는 이제 내일 또 제가 예. 자세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혈당이 생겼습니다. 피 속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가 먹는 당은, 포도당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 그게 어디로 가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태워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요? 움직이는 에너지, 열을 발휘해서 우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해주는 에너지, 생각하는 에너지, 장을 움직이는, 심장 움직이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 또 호르몬을 만드는 에너지, 뼈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모든 게 여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 세포 안에서. 각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 포도당이 들어가야 돼요. 포도당이 없으면 공장이 뭘로 가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잘 보세요. 인슐린이 이 각 세포에 가서 딱 붙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인슐린 수용체라고 해요. 이상구 박사님은 이거를 초인종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초인종을 딱 눌러줘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듯이 이
뭡니까? 그 혈당이 인슐린 안으로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거기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다 태워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으면 그 당은 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왜 작동을 못하냐면 저 초인종을 꽉 눌러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아무리 가서 누르려도 초인종이 눌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혀서.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의 특징은요, 혈당만 높은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리고 결국은 몸이 빠집니다. 야외져요. 근육들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당이 못 들어가니까 세포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배도 안 고프고 기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혈당이 높은데 금방 밥 먹은 사람처럼. 안 그래요. 비실비실. 왜냐하면 많아봤자 이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건 혈당 높은 게 당뇨병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당이 각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일을 못한다는 게 당뇨병입니다. 혈당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혈당 낮추는 게 당뇨병의 치료가 아니라는 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게 당뇨병을 치유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혈당이 못 들어간다. 인슐린이 작동을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당뇨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혈당이 설령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요, 이렇게.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엔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혈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유발해서 그 세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도 만들고 생각도 하게 하고 근육도 만드는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당뇨를 비롯해서 이런 병들에서는 숫자가 줄어요. 보통 세포들이 한 개에서부터 수천 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한 반 내지 3분의 1로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동차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몇 기통 가지고 계세요? 몇 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 없어요? 8기통도 가끔 가지고 계시죠. 12기통도 있어요. 응? 기통이란 게 뭐예요? 그 엔진의 그 실린더 숫자예요. 그러면 그게 많을수록 파워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물론 기름은 잡아먹겠지만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이 기통수로 따지자고요. 즉 엔진이라고 했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당뇨 환자가 돼가지고 기통이 반으로 줄었어요. 8기통 있는 사람이 축구 선수도 했던 사람이 리타이어하고 언제부터 배 나오기 시작하더니 당뇨병이 되더니 축구는커녕 그 와이프 따라서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축구 선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뇨에 걸리더니 비실비실해요. 근육도 이렇게 종아리도 얇아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기통수가 줄었으니 차가 언덕을 올라가겠어요. 에어컨 켜고. 그런 거예요. 당뇨. 왜 그러면 저 기통수가 주느냐? 왜 미토콘드리아가 줄어가느냐?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과학에서 이 의학의 마지막 다룰 과제. 여기 나오시죠? 이 미토콘드리아 디지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치매, 파킨슨병, 막 이런 심장병 중에 수축력이 떨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요. 왜 주냐 이거예요. 근데 더 하나 웃긴 건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나름대로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독립체, 세포 DNA하고는 전혀 달리 따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당뇨가 우리 생활에서 오는 건데 어떤 생활의 잘못으로 오느냐, 뭐 하나 뭐 잘못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복부 비만은 인슐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세포의 문이 안 열려요.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운동을 부족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요. 두 개가 합쳐지면 분명히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저질 음식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저질 음식이 왜 당뇨를 일으키냐. 특히 고기가. 당뇨 걸리면 의사들도 그래요.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줄이라고. 당뇨가요, 고기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당뇨의 원인을 하나만 들으라 그러면 고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고기 못 먹는 종들은요, 장수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종들은요, 3대를 섬겼어요. 수명이 그만큼 기니까. 양반들은 짧아요, 수명이. 50 넘기가 있는데 60대면 환갑 잔치를 할 정도니까. 왜 그래요? 고기 먹으니까. 종들은 고기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냥 풀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 장수하죠. 그래서 이 저질 음식이라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결국. 고기가 왜 당뇨가 오는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이 되는가, 당뇨는? 죄송하지만 당뇨는 유전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전된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제가 그랬죠. 암은 유전되는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당뇨도 마찬가지로요.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무려 45군데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암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모든 병의 유전자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켜지느냐,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액티베이션,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뇨의 그 코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유전된다라는 건 다르죠. 아침에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복부 비만. 이건 좀 어려운 피지올로지인데 잘 보세요. 이 뱃살이 좀 찌기 시작해요. 뱃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칩시다. 우리 몸은 전 자동이에요. 그러면 지방세포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 호르몬이 생기면 인슐린이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을 하면요, 지방을 다 녹여내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녹으면서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먹으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 그 호르몬 레벨이 줄어요. 그러면 자연히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적게 먹어요. 그럼 살이 다시 빠져요. 살이 빠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지방세포가 죽으니까 이거의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덜 예민해져요. 그러면 이제 지방 산화되는 게 줄어요. 그럼 지방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식욕이 땡겨요. 그래서 다시 좀 더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그람수 재가지고 먹어야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식욕 따라서 먹게 되면요, 모든 생리가 항상 몸무게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등락날락이 적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리예요. 전자동이에요. 온도가 에어컨이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서모스탄이 딱 떨어져가지고 에어컨이 꺼져요.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딱 붙어서 켜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방 온도가 항상 23도로 맞추면 23도가 유지돼요. 들쭉날쭉하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해요. 호메오스타시스. 모든 생체 리듬이 항상 유지될 수 있게 전자동화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이유로 이 전자동 시스템이 깨지느냐?
즉 이 레벨이 이렇게 돌고 하던 게 왜 이쪽으로 넘지 못할 선을 넘어가면 이제 지방산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왜 증가되냐면 레시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인슐린을 막아요. 인슐린이 지방산을 분해해 주는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 지방산이 많아져. 지방산이 많아지면 동맥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동맥경화가 와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니까 아까 세포로 포도당을 못 집어넣으니까 당뇨병이 오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오게 돼 있어요. 혈당 높은 사람 동맥경화 오고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결국은 고혈압도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혈당이 증가하니까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혈당을 잡으려고 만들어낸들 세포의 문이 안 열리는데 인슐린이 무슨 작동을 하겠어요. 문제는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는 데 문제였어요. 이게 많아지면 이 인슐린 비슷한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아져요. 이게 바로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암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증가되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일이 안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해요. 여담으로 이 호르몬이 우유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기 때문에 여자들 유방암, 남자들 전립선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대장암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장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대장암 보기 어려웠어요. 일반 외과에서 복부 수술을 하는데 교수를 치고 대장암을 전문화한 사람은 전 한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레이던트 할 때까지만. 지금은요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대장암 외과 의사예요. 항문외과, 대장외과. 그만큼 대장암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하니까. 자, 인슐린 저항성 이 얘기를 좀 했던 거고, 자, 저질 음식이 왜 나쁜가? 저질 음식이라는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햄, 소세지, 베이컨에 가공된 육류. 거기에는 왜 가공돼서 나쁘냐 하면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류 플러스 소금은요 아주 쥐약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고 숫자가 감소되더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저질 음식을 좋아하는 저질 세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뱃속의 세균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요 저질 세균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슐린을 막는 거예요. 당뇨의 원인은 그래서 저질 세균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에서 그 대변을 뽑아서 동물한테 집어넣었더니 당뇨 걸린 게 바로 이 저질 세균을 옮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질 음식은 저질 세균을 기른다. 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있어요. 특히 비행기 타면 배 가스가 덥숙하고 막 그러는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여독이라고도 하고 이 시차 때문에 제트랙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막 배가 안 먹어도 버스하고 시차가 바뀌는 데다가 그런 게 오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고도가 기압이 낮으니까 가스가 잘 생기는데 그건 하나의 예고 우리가 식생활을 바꿀 때 육식을 하던 사람이 모처럼 마음 잡고 채식하잖아요. 100%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저질 세균들이요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그거 못 먹게 해요. 고기 달라 이거 고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식을 포기해요.
서양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 알고 있다. 너 가스 생길 거다. 그거를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라. 그걸 얘기해주면 이제 참아요. 이 나쁜 놈들. 그래 한번 더 당해봐라. 더 먹는 거예요. 그 놈들이 점점 죽어요 이제. 야채를 먹으면 저질 세균이 죽어나가요. 먹이가 없으니까 그건 못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분열이 줄어가니까 팍팍팍 줄어요. 좋은 세균들이 증가해요. 그러고 나면 어느 세월에 가스 절대 안 생겨요. 비행기 타도 안 생겨요. 그러면. 박사님, 저희 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집에서 채소를 집에서 갖고 왔어요. 네. 뜻뜻 넓어서.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주면 실컷 먹어도 이 집에 와서 먹으면 뱃속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으면은 뱃속이 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먹으면 뱃속이 불편한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가네요. 제 느낌에는요.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 다만 집에서 딸 때는 새기 전에 따요. 여려요 더. 그때 훨씬 소화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안 씹는다는 뜻이에요. 여린 거는 가스가 덜 생기고 조금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꽤 커요. 부피가 커야지 되니까. 여린 잎 따가지고 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부피를 채워서 돈을 똑같은 돈 내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랄 만큼 크게 상추도 그렇고 꽤 커져야지 나오기 때문에 질겨요. 그럼 그걸 먹으면 잘 안 씹으니까 가스가 생기죠. 그럼 다분히 안 씹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실임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약물, 스트레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바로 이제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이 내분비 내과 의사들이 당뇨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드디어 이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뇨는 탄수화물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절대 탄수화물 먹는다고 당뇨 생기지 않아요. 당뇨 걸린 사람이 단 걸 먹으면 당이 치솟는다는 거지 그거를 잘 혼돈하면 안 되죠. 일단 당뇨가 걸린 다음에는 단 거를 피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핸들링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정상인들은 능력이 남아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사탕 하나를 먹었다고 혈당이 치솟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당뇨를 만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오히려 고기가 당뇨병을 만든 거예요. 육식하는 컨트리 그 서구화에서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육식이 당뇨병을 만드느냐? 바로 이 얘기란 거예요. 육식이 나쁜 세균을 증폭시키고 그 나쁜 세균들이 인슐린 작동을 막아서 생긴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 현대의학에서 당뇨는 트로이카라고 삼두막차, 이 음식, 운동, 약물이에요. 저거 빼놓고는 당뇨 치료 없어요. 당뇨 의사가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셨지만 의사들이 운동하세요. 음식, 탄수화물 먹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약물 제대로 투여하고 피검사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당화 혈색소 같은 데나 보고 안 떨어지면 혼나고 또 집에 와서 또 이를 악물고 운동하려고 애쓰고 이게 끝없는 실패 연속이에요. 절대 좋아지지가 않아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약물을 올리고 비싼 약물을 쓰고 혈당은 유지되는데 당뇨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는 이 숫자에 연연하고 나타난 것만 다루니까 당뇨를 빙산이라고 치면 물 위에 있는 이 팁 오브 아이스버그만 가지고
다루니까 이게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루는 게. 밑에 게 없어지면 위에 나올 일이 없어요. 혈당은 당이 치유가 되면 혈당은 100%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의 치유를 갈 거냐 치료로 갈 거냐 혈당 치료냐 당뇨 치유냐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 유지지만 또 하나는 당뇨의 합병증을 방지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혈당 강화제 또 인슐린 투여 하루에 한두 번씩 찔러가지고 대제보라고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양용량 조절하죠. 아스피린 먹으라고 그러고 콜레스테롤 혈압을 130 미만으로 정확히 유지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140 미만이라고 할 때 당뇨 환자는 10을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심장병이나 뇌 중풍이 예방이 되니까. 콩팥을 보호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요. 당뇨는 100% 실명이 돼요. 정도의 차이지만 시력이 나빠지죠.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콩팥 이식해야 되고 이 인공신장 돌리는 환자의 90%는 99%는 당뇨 때문에 와요. 현재. 그 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중풍, 심장마비, 고혈압 이런 게 다 당뇨 때문에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말초에 있는 그 신경들이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발끝, 손끝부터 점점 저리다가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발톱 깎을 때도 간호사가 깎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조금만 상처 나면 그게 골마가지고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제가 그 여기 캐나다 와서 레이던트를 다시 할 때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를 셀렉션하는 게 있는데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대해서 일부러 성형외과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비참해요. 저런 환자들. 발가락 자르는 건 예사예요. 2개,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밑에 잘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드레싱 해야 되죠. 수영장도 못 가죠. 여행도 못 다니죠. 저 드레싱 세트 가지고 다녀야 되죠. 퀄리티가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뭐 혈당을 낮추라 여다 쳐다보니까 노인분들은 저혈당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저혈당 쇼크로 가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뇨는 그냥 절망스러운 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현대의학이 열심히 치료한다고 하고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어떤 환자들은요 당을요 100% 정상 수치로 평생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100% 치료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운명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지난 20년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빙산 중에 물 위에 나온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뇨의 치료는 혈당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뇨 혈당 관리 아니라 그럼 혈당 막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로 LDL이 높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놀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더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수차 낮춰서 합병증이 안 오진 않더라. 그렇다면 당뇨는 치유가 가능한가? 아침에 설명드린 그 논문인데 당뇨 학회지에서 세계 당뇨 학회지에서 수많은 많은 논문들 찾아보고 해서 결과를 보면 당뇨 환자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건강, 자기 당뇨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운명이 너무 달라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강의의 주제는 개념을 확실히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아침에 말씀드린 공생의 개념. 내가 먹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 몸이 자동차 같지가 않아요. 자동차야 휘발유 이 옥탄가 94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먹는 거는 나한테 절대로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있는 세균에 먹이고 세균이 작동을 안 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음식도. 그래서 오래 씹어야 돼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씹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지난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씹는 거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50년 됐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의 성군이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로 이 일본을 문화 정치를 한 거예요. 도요토미는 무력으로 통화를 시켜놓고 했지만 무장이라면 이 사람은 덕장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다. 국민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50번씩 씻고 삼켰어요. 신하들도요, 밥 먹다가 50번 안 씻은 놈이 자꾸 걸리면 퇴출해요. 넌 나가.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해. 50번 이상.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됐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KBS 생로병사에서 첫 퇴할 때 일본의 장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우리 병원에서 같이 기획을 했는데 오키나와 장수촌 100살 이상의 거기가 무조건 90살에 죽으면 이 조기 사망이 거기는 청년 회장이 100살이 넘어요. 자, 그런 마을을 갔어요. 카메라맨이 KBS 카메라맨이 그때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 왜 오래 사는 것 같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몰라요.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린 찾아보세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어쩌면 유전자가 좋은가 보다. 저놈 알았어. 나와서 이제 뭔가 방영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일본 노부부가 밥 먹는 거를 유난히 카메라맨이 계속 찍어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먹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찍혔어요. 그냥. 편집이 안 되고 거기서.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노부부가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의식이에요. 예식. 밥 먹는 게 우리처럼 그랬니? 맛있다. 아예 이러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그냥 한 번에 50번 이상 씹으면서 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였어요. 일본의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래 씹으면 치매가 첫째 예방되고 머리가 좋아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뇨도.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섬에서 제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제 환자가 한 1,500명 돼요. 제가 맡은 환자. 서양인들이. 서양인들 뚱뚱한 사람은 제가 이거 하면 이쪽에서 이쪽 겨우 닿아요. 이걸 아는 수가 없어요. 허리둘레를 제가 돌려가야지 허리둘레를 돼요. 이런 뚱뚱한 사람이 왔어요. 앉혀놓고 당신하고 내가 상담을 하자. 그래서 오케이. 당신의 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비만이지. So what? 이 사람이 벌써 딱 방음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야 돼. 당신은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하느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느냐? 인피어리티가 있느냐?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그래요.
당신 말고도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내가 10수명을 봤는데 하나도 이거 고친 사람 없다. 그러니 당신도 군대로 말하면 새로운 신빙 장교가 와가지고 이거 뭐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에. 응? 너 의욕은 좋은데 품게. 그래서 내가 오케이, I respect you. 오케이. 내 딱 한 가지만 남들이 아마 이건 추천 안 했을 텐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 남들이 안 한 게 또 있냐?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태도가 달라졌어. 이렇게 한다가 이쪽으로 오케이. 오래 씹는 거다.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내가 논문을 찾아줬어. 오래 씹는 게 왜 중요한지. 오래 씹으면 너는 살 빠지게 돼 있어. 이 사람이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요 왜 제가 그걸 하게 됐냐면 너무 살이 쪄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어요.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버스 타기도 힘들어요. 의자에 앉으면 2인분을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사회에서 고립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생각이 삐딱해 사회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런 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 희망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요. 나가면서. 그래 내가 너 한 번만 믿어보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래. 책상 식탁에다 써놓을 거래. 30번 이상 씹자. 모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자기를 감시하게 할 거래. 오케이 잘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길 바랐다. 3개월 있다 보자. 3개월 있다 안 왔어요. 5개월 있다 왔어요. 제가 문을 들어쓰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수 있어요. 배가요 5인치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1인치도 성공 못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같은 음식 먹고 딱 하나만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30분 이상 씹어. 이 사람이요 신이 났어요. 이미 여기에 걸려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벌써. 그래서 저도 기쁜 거예요. 자, you tell me. 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네가 얘기해 이제 오늘. 그래. 그리고 이제 오케이 잘하고 있어. 계속 해. 이 사람이 안 가고. next. 또 뭘 할까? 그래서 내가 너 고기 포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고기를 포기해야 되네. 자기는 탄수화물 줄이고 고기를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너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내가 맞는 얘기다. 이 사람이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죠? 남의 얘기를 넘기는 거지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뱃살 안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아니까 오래 씹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이 습관 바꾸는데 거의 5년 걸렸어요. 제가 매번 오래 씹어라 건강 강의할 때 얘기하고 제가 고대 모임에 나가면 거기서 건강 강의 해달라고 오래 씹는 얘기 1시간씩 얘기해요. 오래 씹는 거 하나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왜 오래 씹는 게 좋은? 그런데도 제 습관도 안 바뀌어요. 생각날 때는 30분 이상 씹는데 어느 때 보면은 내가 그냥 삼켰네.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식탁에 써놓고 하면요 뱃살 들어가기 전에 당뇨 환자들 당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가 맡은 다음부터 당뇨 환자들의 그 당화 혈색소를 보면 꾸준히 0.1씩 떨어지는 거예요. 0.2, 0.3.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약은 오히려 저는 줄여가요. 당뇨약 팍팍 줄여요. 이 정도면은 줄이자. 위험한 수치 아니니까.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당뇨가 그게 치유되는 거지 당뇨 치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치유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개념이 차원이 다른 생각. 내가 먹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박테리아, 세균을 위한 거. 그 세균은 좋은 세균만 가지고 있으면 그놈이 내 건강은 100% 책임질 거니까. 비타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병이 나을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병은 없어야 되죠. 갈수록 많아져요. 아까 당뇨 환자가 적화통일되는 거 보셨잖아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당뇨 환자가 생겨요?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얼마나 식사하세요? 몇 분이나? 30분? 식사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 저는 저라고 길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적게 먹으니까. 오늘도 제가 식당에서 봤어요. 제가 얘기 안 하고 퍼준 걸 봤더니 제가 먹어야 될 거에 3배를 퍼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요 3배를 그냥 가져가면서 어느 분은 이거 먹고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에다가만 다 넘어놓으면 배가 부르면 만족이다. 왜 그래요? 렙틴이 효소가 점점 둔간해져가지고 저는 그만큼만 먹어도요. 밥은 거짓말하고 딱 요만큼 먹습니다. 합니다. 상추 몇 개.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거 다 해요. 직업에 오히려- 따라서 좀 틀리지 않아요? 네? 하는 일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아요? 하는 일에 따라 제가 노동은 안 하지만 노동뿐보다 더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머리를 엄청 쓰잖아요. 뇌가 쓰는 게 근육 쓰는 거에 5배를 써요. 같은 시간당. 저 배 안 고픈 줄 아세요? 점심 안 먹으면 안 돼요. 저.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막 신경 쓰고 막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환자 볼 때 이 사람의 패밀리 가정 문제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다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과일 야채는 당뇨에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질문이 있고요. 예. 제가 그러면은 옛 분들은 더 오래 씹었다는 건가요? 당뇨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 옛날 사람들이요. 옛날에 당뇨가 현재보다는 적으니까. 고기를 들 먹을 줄 있다. 운동도 더 했겠죠. 걸어 다녔으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뭐 거의 80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 따라서 나는 50번 아니라 70번, 80번, 100번까지 씹어요. 오케이. 음식을. 그러면 안 씹으면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씹으니까 저는 약이라고는 안 먹어요. 여기 저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살이요? 78살이에요. 네. 근데 배가 안 나왔잖아요, 이죠? 예? 배가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씹어 먹는 배가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습관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씹기 시작하면은 50분은 금방 씹어져요. 안 넘어가요. 맞아요. 그냥 물이 돼서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맛이 있고 없어요. 난 들어가면 씹어서 먹기 그러면 때문에 맛이 생겨요. 네, 맛이 틀려져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사님 그 가정과 건강에 나오는 것도 계속 읽어요. 아주 여러 번 읽어요. 그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건강이 나빠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어떻게 시작할 게 없나 하고 여기 왔는데요. 70분, 80분 이렇게 쉬워요. 뭐 처음에는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 네, 맞아요. 습관이 그 되면 고개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되는 게 과학자들이요 그걸 알아냈어요. 첫째 현미밥, 그 다음에 과일 중에 쓴 야채들도 있어요. 야채들도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케일이니 뭐 그런 게 무슨 맛이 있어요. 우리끼리 지금 맛 없어요. 하지만 오래 씹으면 맛이 생기는데 그 맛을 누가 만들어줘요?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줘요. 그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웃긴 게 여기 야채를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생화학적으로 분리해도 그 케미칼은 없어요. 근데 입으로 씹으란 다음에 딱 뱉어서 분석하면 케미칼이 수도 없이 좋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었냐? 사람들은 침이 섞여서 화학작용이 했다. 천만에. 그러면 침을 여기다 뱉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생의학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세균이 모든 걸 다 하는구나.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그게 모자라면 뭐 악성 빈혈이 오고 신경들이 다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비타민 부족했을 때. 그러면 야채는 없어요. 과일에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의사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무식한 의사들, 공부 안 하는 의사들은 채식 주자 그러면 너 B12 체크해. 너 그 다음에 주사 맞아. B12 영양제 먹어. 고기 많이 먹어. 소고기 많이 먹어. 레드밋 많이 먹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면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그런 의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러면 소는 뭐 먹어야 돼? 풀만 먹는데 소는 어떻게 해서 B12가 고기에 넘쳐나요? 소는 되새김질하잖아요. 오래 씹죠. 입안에 있는 유산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B12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12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오래만 씹으면. 저는요 바이라민이라는 걸 입에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사님들 강의 들으면 그것이 뭐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이라민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걸 먹을 이유가 전혀 예. 없어요. 예, 또 하나는 비타민은 가짜예요. 예,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예.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 코닥 필름을 만들던 회사에서 지금 필름을 안 만들어요. 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누가 필름 써요? 코닥 필름을 만드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케미칼, 그 회사에서 만들어요. 순전 100% 케미칼이에요. 비타민. 분자식만 같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밀랍 인형을 똑같이 만들면 그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저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현대 이 과학의 맹점인 거예요. 분자식밖에 몰라요 우리는. 기능이 없어도 그냥 모양만 똑같으면 똑같은 비타민 B12인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나는 건강을 위해서 뭔가 먹는다. 이만큼씩 놓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 콘드로이틴 뭐 이런 거 이만큼씩 집어 먹어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말이요. 아스피린, 뭐 베이비 아스피린. 그건 요새 유행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20년 전에 많이들 그걸 먹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옛날 사람은 60만 해도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80, 100세 넘게 사는 게 요새 현대 의학의 약품 때문이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제약회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 출처를 그래서 논문도요. 택도 없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런 어떤 프리빌리지가 있냐면 미국 국립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논문이 발행되기도 전에 발표되자마자 저는 다 봐요. 그게 책으로 나오려면 한 3개월 걸려요. 자, 그걸 보면서 매일 밤 그거 보는 게 일인데 보면은 출처를 따져요. 누가 저자가 누군가. 그다음에 그 저자가 이 논문을 쓸 때 연구비를 어디서 받았나. 그거를 확실히 하고 그 논문을 읽어야지. 그냥 논문이 멋있는 논문이라고 그 믿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근거위야. 텔레비 9시 뉴스에 나와서 어떤 교수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 진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 날요 그 대학 마비돼요. 대학교. 그 교수가 9시 뉴스 한번 나와서 떠들고 해서 저 아는 아이고 저거 한 20년 된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나. 그래도 그 대학은 마비돼요. 그러니까 현대중앙병원, 삼성병원이 대기업에서 대학병원급으로 만들고 나서 홍보 전략을 시작했어요. 매스컴에 우리나라 의료는 매스컴에서 나와서 연예인들 나와서 의사 하나 나와서 셀레브리티 닥터라고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풀어가고 막 이러는 음향 효과 넣고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몇 번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그랬어요. PD한테 죄송하지만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미안하지만 딴 사람 나는 안 한다. 원장님이 야 좀 나가 임마 너 우리 병원을 위해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탕 발림이지 그게 진실된 교육을 시키면 재미가 없거든요. 현미밥 씹어 먹으라면 그게 재미가 맛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씹어 먹으니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삼킬 수가 없어요. 맛이 있는데 어떻게 삼켜요? 고기는요. 몇 번 씹다 보면 맛 없어요. 고기즙 빠지면 삼켜야 돼요. 고기 오래 씹어서 죽 때까지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엔 맛이 없는데 야채 공률은 100% 반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왜 이 씹는 게 중요한가 봤더니 아까 수십 가지 케미칼 B12 얘기도 했지만 오래 씹으면요 이 안에 있는 균들이 어떤 케미칼을 만드는데 그 케미칼이 쭉 타고 내려가서 대장에 가서 신호를 전달해줘요. 니들 어떤 음식이 어떻게 씹었으니까 뭘 어떻게 니네가 준비하라고. 그런 논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는 영리한 겁니다. 아까 나쁜 박테리아가 가스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이 고기 계속 먹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리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지만 말 못하고 한다고 세균이 보잘것없는 세균이 아니에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생의 개념. 그래서 좋은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섬유소 얘기했죠. 섬유소가 걔네들 음식이에요. 좋은 세균 음식. 그랬더니 좋은 하이파이버다 했더니 좋은 세균, 녹색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안 좋아서 색깔이 구분이 안 돼. 좋은 세균들이 많아져. 고기를 먹었더니 나쁜 세균들이 많아져. 이건 뭐 확실히 밝혀진 거예요. 그럼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일을 2003년 전에 제가 뉴스를 차 안에서 항상 뉴스 들으면서 다니는데 뉴스의 아나운서가 최근에 나온 새로운 논문에 의하면 과일이 당뇨에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귀가 솔직해졌어요. 컸어요. 당연하지. 어떤 논문인가 들어봤더니 그동안 과학자들이 과일이 당뇨에 좋은가 나쁜가 가지고 찬반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실험을 하자. 당뇨 환자를 1000명씩을 모아요. 그룹 A 1000명, 그룹 B 1000명. 근데 그걸 똑같이 성별 이 혈당 정도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이쪽은 뭐 건강한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작위로.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그룹이 됐어요. 조건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한테 니네 먹던 대로 먹어. 절대 이거 실험한다고 해서 달리 하면 안 돼. 그게 조건 1. 조건 2는 당신들은 우리가 주는 과일을 200g씩 줄 텐데 아침마다 이걸 무조건 먹어야 돼. 다 줘요. 그리고 다 먹는지 확인해. 근데 그룹 B한테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그룹 A 몰래. 당신들은 30번 이상 씹고 삼켜야 돼. 과일을. 그리고 지키고 30번 이상 안 씹으면 그 그룹에서 탈락시켜요.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이 의학 용어.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섞여가지고 그 혈당이 여기 통계에 들어가면 그게 통계가 오염되잖아요. 그런 건 배제해야 돼요. 제대로 안 된 그룹이에요. 퓨리파이 시킨 다음에 순수하게 제대로 30번 이상 씹은 사람만 모아서 3개월 있다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덤으로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요. 혈당이. 이 사람들은 덤으로 먹었는데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이것처럼 과일을 먹을 때 60일에 혈당이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조건이 오래 씹었을 때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 환자 중에 인디언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혈당이 13, 이게 캐나다 수치. 그러니까 여기 수치랑 원망각이야. 이건 뭐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 앉혀서 새로 시작하자. 뭐 먹는지 얘기해봐. 코카콜라에 주스에 스무디에 아침은 이런 걸로 먹는 거예요. 스무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거예요. 온갖 좋은 야채 다 넣어요.
그다음에 온갖 좋은 과일 다 넣어요.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거 뭐. 그래가지고 믹서에다 윙 돌려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바로 이 개념이에요. 내가 먹겠다는 그 얄팍한 이 욕심. 뱃속에만 넣어놓으면 그게 비타민이 들어가서 나는 건강해지는 이런 착각. 이 균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균을 통과 안 했으니 균이 안 먹었는데 좋은 균은 할 일이 없어요. 그놈들은 굶어요. 입을 통과한 음식은요. 대장에 아무리 좋은 파이버가 도 이게 안 돼요. 얘네는. 그 신호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절대로 갈지 마라. 그거 안 갈았더니 혈당이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됐어. 그거만 안 하고. 그만큼 갈아먹는 건 나쁜 거라.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님, 네, 그럼 주스를 먹는 건 더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건 독약이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채식을 하실 때 골잘날줄 밴쿠버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골잘날줄을 알아요. 제가 하도 떠들고 다녀요. 골을 잘냈더니 날 즐겁게 해주네. 골을 잘랐는데 왜 날 즐겁게 해줘? 골고루 잘 씹어서 날 것으로 즐겁게 먹자. 야채는 과일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방법이에요. 갈아서 먹고 많이 먹고 그건 독약이에요. 안 먹는 거다. 야채 주스, 과일 주스 뭐 그런 요법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엉터리네요. 농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혹 이제 그 요양원에 다녀온 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암 환자들 아니면 막 그냥 막 피골이 상접한 분들 요양원에서 즙해서 먹이고 숟가루 먹이면서 관장도 시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소위 디톡스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은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수요법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들, 진짜 환자들 얘기고요. 우리는 독약이에요. 제가 그래서 디톡스 얘기 강의도 지금 저 캐나다에서는 했는데 시간이 자꾸 가네요. 재밌네요. 진짜 디톡스는 대장은 바깥이에요. 우리 몸 안이 아니에요. 입에서 항문은 밖으로 열려 있어요. 쭉 끼면 그냥 바깥이에요. 거기 아무리 씻어내봤자 밖을 씻어 여기 씻는다고 건강이 달라져요? 진정한 디톡스는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거예요. 진정한 디톡스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디톡스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의 효과에 대해서 뭐 다니엘 금식도 있고 하지만 성경상에서 나오지만요. 그 금식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할 거는 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침에 잠깐 보여드리는 과일 먹는 섭취량하고 당뇨 발생도 반비례하고 아침에 보여드렸던 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만나는 균주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는 거 처음 먹는 음식 모유냐 분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먹는 음식의 종류 따라서 달라지고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의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아까 서카디안 리듬하고 이 우리 면역 체제하고 서로 이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카디안 리듬하고 균들하고도 통화를 해요.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고 야간 시프트를 하는 널스들은 유방암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대장암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당뇨도 많고 고혈압이 많아요. 데피니트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만 자연을 역행해요. 어느 동물이 밤에 전등불 켜고 컴퓨터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섬에 사니까 저희 집은 다 야생동물들로 분주한데 새들도요 새벽 5시면 지저귀기 시작해요. 제잘제잘. 해가 뜨면 영락 없어요. 해가 졌다 그러면 새들이 종적을 감춰요. 다 어디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들만 따라서 하면 새들처럼 정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침 뜰 때 일어나고 해 지면 불 끄고 대낮까지, 대낮보다 더 밝게 해놓고 이 교란이 오는 거예요. 이 뇌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유전자도 변질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장의 균들도 거기에 따라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당뇨 환자들이 있으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힌트인데 우리가 아침을 50% 먹어요. 아니 아침을 20% 먹어요. 저녁을 50% 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녁을 엄청 먹어요. 아침은 그냥 깨작깨작해요. 그게 현대병인 거예요. 인슐린은요 아침에 그나마 100% 작동해요. 저녁 때는 0% 작동해요. 인슐린은 셧다운돼요. 없어요. 그럼 인슐린 없이 제일 많이 먹는 그게 밤사이 혈당으로 그렇게 밤사이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많은 시간 아니에요. 밤사이. 저녁 6시에 먹고 아침 6시에 먹어도 12시간을 고혈당을 유지하니까 그 당화혈색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을 줄여라.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꼭 하는 제가 얘기가 저녁만 아침하고 너 지금 아침 먹고 저녁 먹는 걸 완전히 그냥 바꿔 그냥 뭐 덜 먹고도 아예 그냥 저녁 먹는 걸 아침에 먹고 아침 먹는 걸 저녁에 먹어라. 그러면 당뇨 확 좋아집니다. 그것만 해도 뭐 운동이고 뭐 오래 씹는 거고 뭐 다 필요 없고 요거만 그냥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거의 다 돼가는데 절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얘기한 그런 진화론 사상이 팽배해요. 먹어야 산다. 잘 먹어야 산다. 건강해야지 산다. 건강해야 된다. 이걸 떨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건강해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상관은 여기 오신 분들 다 건강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강하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했으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 살았어도 담배 피우신 분들 30년을 담배 폈어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아왔고 술을 그렇게 마신 분들도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 역행해서 살았는데도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도 병이 안 걸린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인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이기적으로 맛있는 거나 먹고 살다가 갈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내 몸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심장도 생각해주고 내 위장부터 생각해주자. 내 위장이 힘들어하니까 오래 씹고 저녁은 적게 먹고 일찍 먹자. 군것질 하지 말자 밤에. 위장도 좀 자게 하자. 나만 잘 게 아니야.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절제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 프럭토스라고 이 과당 얘기입니다. 과당. 이 과당이 당뇨의 가장 큰 원인. 과당은 뭐예요? 과일에 있는 당분이에요. 설탕의 한 10배 가까이 5배 이상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드 인더스트리에서는 과당을 좋아. 과당을 만들면 설탕 비싼가 옛날 우리나라 설탕 파동도 있었는데 이 설탕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탕에 요새는 농축과당을 만들어요. 그걸 어디서 만드냐면 옥수수, 콘에서 만들어요. 콘에 있는 그 과당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화학적으로 그냥 컨센트레이션 해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하이 컨센트레이티드 콘 시럽이라고 해요. 하여간 그거를 만드는데 그거는요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요. 우리가 사 먹는 음식에는 100% 들어가 있어요. 중국집이고 된장찌개고 뭐 이 무슨 음식이든 다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입맛을 내니까. 그다음에 빵, 제빵, 소프트 드링크 뭐든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뇨의 제1원인이고 지금 간암의 또 제1원인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여기 캐나다에 가정의학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세미나를 했어요. 이 과당이 현대 치명적인 병을 위협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난 알코올릭, 알코올 가지고 옛날에는 패티 리버가 왔거든요. 지방간이 알코올 술 마시는 사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과당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간경화로 가고 간암이 돼요.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근데 정부에서 규제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사 먹는 게 몇 그램이 들었는지 표기도 안 해요. 알 수도 없어요. 어쨌든 뭐 시간이 가서 제가 이 얘기는 이 원리를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과당이 큰 문제다. 과당은 인슐린을 통과를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바이패스에서 들어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까 소금이 그렇다고 그랬죠. 소금이 들어갈 때 인슐린 아니 그러니까 그 혈당을 포도당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요. 넥서스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소금이 데리고 가면 검문이 안 돼. 무사통로. 프럭토스가 그런 일을 해요 또. 그래서 이 과당을 많이 먹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과당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자, 잘 씹어서 먹어야 된다. 뭐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하죠. 한 10분만 더 할까요? 네. 운동이 왜 좋은가 하면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시 증가됩니다. 여기서 큰 운동의 그 잘못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운동을 칼로리 소모하기 위해서. 이건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아주 제한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요.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회사가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 코카콜라도 만들고 맥도날드 메뉴에는 저칼로리라고 다 자신 있게 붙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들이 착각해. 칼로리 낮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네. 이렇게 그냥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건강을 생각할 땐 칼로리 개념을 잊어버려야 돼요. 칼로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건강. 저기 박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배운 거는 저희 콜라를 한 컵 마시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2컵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를 절대 마시지 마라. 콜라 아니라 무슨 소다 같은 이런 종류.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그냥 듣기만 해요. 콜라에 그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은 이뇨제예요. 그래서 커피나 그 녹차, 홍차, 블랙티 그런 데 있는 카페인을 먹으면 우리가 탈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물을 더 먹어야 돼. 아, 그 똑같은 얘기. 어쨌든 칼로리 때문에 운동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그 인슐린을 이 초인종을 막았던 게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돼 두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뇌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증가해서 그래서 운동이 치매도 예방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되고 공생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당뇨를 치유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개념만 심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얘기라. 이거는 근데 쉽게 설명할게요. 식물이에요. 이건 식물. 이건 동물이에요. 식물이 광합성을 만들 때 동물이 내쉬는 숨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합쳐서 광의 에너지가 오면 식물이 생겨요. 카보하이드레트가 생겨요. 우리는 그 카보하이드레트를 먹고 카보하이드레트가 들어가면은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광합성과 우리가 먹는 소화작용의 관계를 아시겠죠? 정확히 역순위에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은. 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그거를 먹고 분해하고 내보내고 그거를 다시 이용해서 재생산하고 분해해서 소모하고 하는 게 돌아가는 큰 지구 전체가 우리도 그 중에 하나에 동물계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 분명히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이게 화학 방정식이 일어나요. 이산화탄소하고 물 놔두면 거기서 녹말가루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거기에 무슨 에너지가 작동이 돼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래 광합성을 내가 실험실에서 해보자.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놓고 자외선을 쪼이면 거기서 녹말가루로 변해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동물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슈가하고 옥시젠이 만났는데 슈가에다가 산소를 불어넣으면 그게 에너지로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실험실에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만 일어나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동물 몸에서만. 말씀 맞아요.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에너지가 저런 방정식이 돌아가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눈을 씻고 찾아도 인간이 찾을 수가 없는 에너지예요. 그거를 그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그래요. 그 에너지. 그 이상구 박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가 중내, 기가 사내 이 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기예요. 그 기는 생명 에너지예요. 그 기는 언제 왔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씨앗이 정자난자가 그 기를 받고 다시 새 생명이 여기서 태어나고 또 계속 일어나고 생육번성이 그 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대사도 신진대사도 저 기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휘발유가 산소하고 합쳐서 자동차가 굴러가나 음식하고 운동하는 산소가 합쳐져서 이 에너지가 나오나 그거는 똑같은 연소작용이에요. 거기에는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화 코일에서 전기 스파크를 줘야지만 여기서 가솔린이 들어와서 산소하고 맞춰서 뻥 터져가지고 이 실린더가 움직이고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점화 플러그.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 나가면 시동 안 걸리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전기 에너지는 자동차한테 필요하지만 사람한테 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소화는 장에서 소화가 아니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아까 혈당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이 산소하고 합쳐져서 여기서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라고 그랬는데 외부의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이게 당뇨병의 하나의 숨겨진 또 비밀이에요. 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려면 공생의 개념으로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만 세 번째는 이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소설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을 썼어요. 무엇으로 살아요? 사람. 그 얘기 아시죠? 러시아의 어떤 시골에 구두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마누라가 당신은 그렇게 일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빚진 것만 깔려있는데 빚이나 받으라고 타박하니까 어느 날 장에 읍내 나가서 빚 받으러 가요. 근데 그날도 빚을 하나도 못 받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빚값을 안 주니까 간 김에 춥고 술이나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마을 입구에. 교회 뒷마당에 어떤 청년이 발가벗은 채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해가 지는데 저러다가는 얼어 죽지. 가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빚도 못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술도 마셨겠다. 뻘거벗은 거지를 데리고 들어가면 마누라한테는 이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멈추대요. 그러다 말고 아니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외투를 덮여서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천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벌을 하나 줬어요. 너 잘못했는데 벌로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뭘로 사는지를 알아가지고 와. 그러면 못 올라와. 그 답을 모르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눈치를 줄 거 아니에요. 이건 밥 식충이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그냥 아저씨한테 구두하는 거라도 배워가지고 도와줘 이렇게 됐어요. 천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금방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구두집이 잘 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막 조수가 막 잘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스토리에 일어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천사와 둔갑해서 승천하면서 아저씨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천사고 인간이 뭘로 사는지를 알았다. 인간은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정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정 때문에. 사람에서 사랑을 빼면 우리는 이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윤리고 필요 없고 희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즉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한테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도 저는 부모 덕에 이렇게 된 거죠. 철이 들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식을 보고야 제가 느끼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사랑 에너지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약물, 음식, 운동으로 당뇨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당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생의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재미있게 하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당뇨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그래서 결론 첫째,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음식을 당뇨, 좋은 음식 먹는다고 당뇨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을 먹은 좋은 균이 나를 치료해 준다. 치유인자가 내 몸에 이미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치유인자와 몸 안에 있는 치유인자가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당뇨 치유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치유의 길이 열려요. 운동을 하는데 이를 악물고 내가 운동해야지 건강해야지 죽어라고 뛴다. 이런 운동 가지고는요. 뇌파가 변하지가 않아요. 치료하면 알파파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거예요. 즉 똑같은 걸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 봉사활동을 제가 하는 이유가 봉사활동을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땀을 진짜 바가지로 흘러가면서 일을 하고 나면요. 제 돈 써서 하고 나면 제가 더 보답을 받고 오니까. 제가 봉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덕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삶이 돌아가야 돼. 내일도 오전 강의에서 나온다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이치가. 자연 원리가 다 희생과 공생의 원리로 돌아갔는데 사람만 이 딱 들어오면 가두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여기에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 마지막 그 사랑의 에너지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방정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안 돌아가느냐만 봐도 그건 뻔한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듯이 산소가 눈에 안 보여도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생의 개념을 가지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당뇨는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어려운 강의를 꾹 참고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강의잖아. 당뇨의 기본 기전부터 해서 진짜 어려운 그 논문들을 찾아서 제가 이런 강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내일 오전 강의도 그런 맥락에서 들으시고 자세한 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또 이 더 구체적인 강의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게 질문이 없으면 여기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까봐 주변에도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레몬을 타서 따뜻한 물 아침에 마시는 게 어때요? 주스로만 맨날 독약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이 레몬을 타는 이유는 물 마시기 편하라고 그러시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요새 나온 선풍적인 인기가 따뜻한 물을 먹어라. 이거 가지고 또 매스컴 탄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런 지역적인 데 자꾸 들어가요. 사람들이 물 마셔라 그러면 어떤 물? 근데 사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공부 못하면 연필 긴 것 짧은 거 따진다고 전과가 참고서가 어느 게 더 좋다 뭐 이런 그냥 냉수입니다. 아니 냉수 아니라 그냥 물. 그냥 물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물을 찬물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찬물을 그냥 꾹꾹 마시지 말고 입에서 좀 흔들어가지고 뜨뜻하게 해서 마셔라. 그렇게 이거 먹으라고 물을 따뜻하게. 오늘 너무 잘. 네 고맙습니다. 네.